자, 재성운에 대한 키워드를 적은 거 그대로 한번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더불어서 비견겁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십성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할 텐데, 극하는 것들을 다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간이랑 비겁이 재성, 돈 좋아하죠? 그리고 또 식상은 관성, 자신이 어떤 끼와 재능, 재주 이런 게 있으면은 관을 좋아하겠죠. 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관을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관이라고 하는 질서나 법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겠죠. 비겁이라고 하는 동료, 사람. 나라도 이제 인구 수로 쪽수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은 비겁을 좋아한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돈. 지금 오늘은 또 재성을 하는 시간인데, 재성이 좋아하는 건 당연히 인성이겠죠. 우리가 돈이 있어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가, 자격이 있고 깊이가 있다 싶은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겠죠.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컨트롤하기도 하고, 쥐락펴락 하잖아요. 지식인들 보면은 학교 가서 누가 돈 줍니까? 거기에 있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들. 그 돈 가지고 쥐락펴락 하면은 또 수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잘리기 싫으면은 알겠다라고 할 거고, 소신을 지킨다 하면은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냐면서 그만두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거. 돈 가지고 쓰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공부에 대한 것들,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라는 게 이게 발달돼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의 그 흐름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결과를 내게 할 수 있어요. 비겁이나 일간, 재성을 본다는 것은 일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재성이 발달이 돼 있거나 재성이 움직이는 사주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일의 결과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예측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재성의 판단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되는 거죠. 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 얼마 받을지 알고서 일을 시작하지, 얼마 줄지 아니면 안 줄지 정확하지 않은데 일을 착수하는 경우는 없죠. 그게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견적을 내본다, 사이즈 본다, 겐또 때려본다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뭐 통밥 재본다. 다 재성과 관련되어 있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있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좀 더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편한 길로, 좀 포장된 도로로 이제 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운전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빠르게 가는데 막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막 좁은 도로를 달린다. 그러면은 빠르게 가는 건 좋겠지만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이거는 또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폐의 가치를 지금 현재 돈이라고 하는 걸로 통용을 하는 것인데, 돈의 가치가 이제 없어졌어요. 전쟁이 났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식량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식량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막 100만 원을 줘도 빵 한 조각하고도 안 바꿔요. 왜냐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당장 이 빵을 먹어야 내 생존을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럴 때 돈은 빵이 되는 겁니다. 빵이 됐든 뭐 짜장면이 됐든 밀가루가 됐든, 이거는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현재 내가 지금 생존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 이거는 내 개인의 영역, 이것도 돼요. 개인의 영역.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늘상 계속 하던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편하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죠. 왜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집에서 생활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사를 가면요, 집이 당장은 불편해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온 날부터 뭐 일주일, 한 달, 뭐 심하면 몇 개월, 그동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내 집이 돼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내가 적응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 뭐 재성이 발달이 돼 있다. 뭐 월제 재성이 있어서 재성격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패턴이나 루틴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최적화해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돌리는 거죠. 일과 스케줄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춰서 짜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에 기상, 몇 시에 출근, 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있다 그럼 밥을 몇 시에 주고, 뭐 식물 있으면 물 몇 시에 주고, 그리고 어디 운동 간다, 뭐 배우는 게 있다, 학원 다닌다, 그리고 또 누구 약속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루틴이나 패턴들, 어느 시간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잠깐 한두 시간 만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딱딱 타임테이블 맞춰져 있는 사람 있죠. 그런 게 이제 생활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그런 생활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 거에 대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무죄다,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한 게,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긴 세우겠죠. 하지만 그러한 계획에 대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바뀔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순서에 대한 것에 굳이 목숨 걸지 않는 게 무재성 또는 재성이 뭐 약하거나 뭐 지장간에만 있다거나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생활적인 부분이나 시간을 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선순위나 순서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재성은 그 순서라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서열 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보다 나이가 많고, 누가 더 일찍 들어왔고, 기수가 누가 더 선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은 높네, 이 사람이 실세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상하관계에 대한 것을 많은 걸로 따지잖아요. 나이로 따지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직급으로 따지기도 하고. 근데 직급은 이 사람이 높지는 않은데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대리인데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 또 그만한 아우라가 또 있겠죠. 맡은 임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성에 대한 체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향 파악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재성이 발달된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과 체계에 입각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라인을 탄다, 뭐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존이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저기 한 사람한테 좀 붙거나, 아니면은 그런 스케줄을 정할 때도 누구랑 같이 좀 근무할 수 있게 좀 짠다거나 막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피곤하고 자꾸 나랑 부딪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구랑 이제 같이 근무할 때 저 사람이 쉴 때 내가 근무해야겠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향 같은 거 이제 파악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득실에 대한 겁니다. 득실, 따지는 것들, 손해보고 이득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시간, 공간 다 돈이죠. 우리가 시간 빌리는 것도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을 써서 나한테 일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어디 필요하면은 돈 내고 빌리죠. 어디 뭐 펜션을 잡든 강의실 뭐 대여를 하든 다 돈입니다. 요즘 커피 마시는 것도 커피숍 가가지고 돈 내잖아요. 근데 그게 커피 장사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에는 원가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 해가지고 요즘엔 뭐 많잖아요. 뭐 커피 올리니 무슨 뭐 메가 커피니 이런 거 해가지고 싼 것도 많고 하는데, 뺏다방이니. 근데 원래 자체적인 이 커피숍의 근본은 공간 임대를 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뭐 수다를 떨든, 뭐 요즘에는 또 뭐 공부하는 카공족들 있잖아요. 뭐 커피숍 가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공부하고, 시간을 그 공간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도 돈 내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재성의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은 빌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 없으면은 집을 매매를 못 하잖아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자체도 이제 공간을 빌리는 거죠. 얼마짜리를 내가 가느냐, 그게 이제 돈에 따라서 월세 얼마를 전세 얼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 돈, 이런 걸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은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돈과 건강은 좀 밀접합니다. 우리가 돈이 잘 벌려요. 그만큼 막혀있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벌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안 풀리거나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창고에서 나가질 않아.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돈이 안 벌려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성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가 도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건강은 혈액순환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근육의 문제 그런 게 제일 많다. 피가 잘 돌면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에 대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질병이 침투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막히니까 체온이 내려가죠. 근육에 문제도 생깁니다. 점점 쓰지 않고 퇴화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부분인데, 운도 이제 막히면은 다 안 되잖아요. 건강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에 대한 건강이 있고 좀 자신 어떤 활동에 대한 건강 있죠. 준사회적인 건강. 이게 몸에 대한 건강은 이제 식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준사회적인 건강을 이제 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재성이라는 건강. 그래서 이제 한숨을 많이 쉬고 이제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일 안 해서가 아니라 해놓고 뺏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다 해서 특허 등록했는데 남들은 뭐 카피해가지고 표절하고 막 베껴 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짭퉁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팔고 더 비싸게 팔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 된다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재성이라는 것 자체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라고. 그래서 재성이 좀 발달이 되어 있어야 흐름이라는 게 딱딱 이렇게 알맞게 딱딱 떨어져요. 규격이 딱딱 맞고 돈도 얼마가 있으면은 얼마에 맞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들,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 얼마짜리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기복이 생기게 되겠죠. 재성은 이제 흐름을 잡아놨으면은 우직하게 꾸준히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재성이 있는데 판단을 유보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시작은 시작인데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무죄거나 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되지 뭐. 아니면 하다가 말지 뭐. 이런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갖질 않아요. 예, 뭐 손해 보더라도 뭐 하다 안 되면 뭐 때려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또 작은 실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뭐가 커질 것 같다, 뭐가 좀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러면은 시작할 때 꽤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성에 대한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이런 걸 좀 볼까요? 자, 일단 재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양생의 근원입니다. 양생의 근원. 말 그대로 이제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커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길을 양자 써가지고 뭐든지 간에 이제 재성이 있어야지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살면서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어디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시거나 뭐 아니면은 평생 경제활동을 어머니가 대신하셨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생의 근원에 해당하는 이 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재성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여자 사주에 이제 기혼 여성의 경우는 시어머니도 되고 뭐 하잖아요. 남자 사주에서는 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생의 근원이 생기니까 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능률들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받아야 돈이 좀 있어야지 얼마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뭐 200도 되고 350도 되고 이렇게 값이 오르는데, 이런 재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은 이제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만이 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오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좀 갖다 발라야 된다 이겁니다. 예, 돈을 갖다 바르고 좀 좋은 거 먹이고 좀 때깔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은 커지지가 않는다. 근데 재성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보면은 뭐 하는 족족 어떤 성과가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건 재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생에 대한 근원이 아주 철저한 거죠. 탄탄하다. 그게 이제 집안에서의 어떤 재성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에 돈이 마른 적이 없다 이거지. 돈이 마른 적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돈이 많아도요 나한테 안 오면 의미가 없죠. 나한테 안 오면 의미가 없다. 내가 거기서 집안에서 도태가 되거나 부모님, 특히나 뭐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는데 아버지가 날 싫어한다 또는 뭐 자꾸 뭐 오만 가지 그 이유를 대가면서 뭐 언제 줄 것처럼 해놓고 결국엔 안 주더라. 이러면 집에 돈이 많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나한테는 안 온 거니까. 그리고 또 집에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나를 엄청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이런 기질들. 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재성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성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성이 좀 발달이 돼야 그 집안에서 가장 크게 클 수 있는 유전적인 부분과 인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성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제목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잖아요. 재성이 발달이 되면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면 일이 해결이 돼요. 재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고 항상 일을 하고 어디를 가도 가만히 있질 않죠. 친구네 집에 가도 야, 뭐 도와줄까? 내가 이거 해줄까? 하면서 자기가 뭘 해줘야 될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뭐 도와준다든지. 근데 인성에 대한 것은 쓰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계속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재성은 무조건 튀어나가서 당장 엄마가 김치 담그는데 뭐 무 썰어주고 뭐 고무장갑 끼고 막 양념 버무리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하고 심부름 시키면 딱딱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일을 잘한다고. 재성이 발달이 되면 눈치가 그런 쪽이 빠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딱딱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이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쥐고 있는 거죠. 지금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내 거다.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를 재성으로 놓고 본다 할 때도 재성이 건강해야 이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1바로 들어왔다. 1바가 중요해요. 그 순서가 이 사람이 1바인지 2바인지 뭐 3바인지 이게 뒤섞이면 안 돼요. 사람이 많더라도 또는 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간반의 차이에 뭐 이렇게 왔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재성이란 얘기예요.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건강하고 정확하게 딱 되어 있어야 자신의 여자친구든 결혼을 해서 처가 되든 그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딱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사주에서의 재성은 본인의 능률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처가 식구도 됩니다. 처가 식구. 그러니까 재성 자체가 여자잖아요. 근데 재성이 강하다. 사주를 지배했다. 제격이다. 그러면 본인이 그 제격의 향방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처가 식구의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꼭 여자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타협점을 보려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받을 복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재성에 대한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얼마가 오고 뭐 집안이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재성에 대한 부분으로 결혼이 된다거나
관계가 형성이 된다 했을 때 남자 사주에서 여자가 직접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이 내가 직접 내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뭐가 불편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힘이 있다 이겁니다. 힘이. 재성이 건강하면 여자가 비리비리하게 대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십성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십성을 볼 때 이게 사주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의 사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재성 얘기한다 해서 뭐 여러분 사주 재성 있고 뭐 일지나 뭐 월지에 재성 있고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사주가 아니라 그냥 십성을 읽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확률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 남자 사주에서의 재성이 건강해야 온전한 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자 사주에서도 관성이 이제 온전하고 건강해야 남자가 제대로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도 제대로 된 시부모님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인정이 뭐 맏며느리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편이 장남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자식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억울한 꼴은 안 당한다. 이런 게 제 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왜 맨날 재관 찾고 돈이다, 뭐 현실 명예다 하는데 그게 결혼하면 그게 처가 식구, 시댁 식구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재관 안에 또 연결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관에 목숨 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없으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안 대주면은 뭐 시어머니가 좀 해주기도 하고 또 장인장모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건강하면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뭐 김서방 돈 없다며 뭐 얼마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이게 내가 번 게 아니어도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 거다 이거지. 내 거다. 그 친구가 안 쓰는 물건 야 너 쓸래 해서 내가 쓰는데 엄청 좋은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안 쓰는 거지. 그럼 내 거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더 잘 쓰는 거고 그 친구한테 필요 없으면은 내 거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닌데도. 이런 운이 따라주는 거다 이거죠. 이런 운이 따라준다. 재성에 대한 거. 그리고 정당한 대가. 일을 했으면은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이제 따라오잖아요. 근데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막 임금 체불 막 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사람이 돈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 또는 안 주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금을 안 주고 튀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 노심초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 같은 것들 그런 게 또 있어야지 또 노동력도 제공하고 하는 거니까. 일의 능률이나 효율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재성으로 일을 했는데 너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게 됐어? 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냥 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했을 뿐이니까.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기억력에 따라서 누구는 설명이 되겠지만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일단은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게 재성의 마인드라고요. 근데 식상은 그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버튼을 왜 이때 이 세 번째 눌러야 되냐면 두 번째 누르면 이게 불이 들어오고 저거는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게 그게 식상이에요. 식상들은 꼼꼼해요. 대신에 재성으로 갔을 때는 결과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불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해야 불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옵니다. 3초 또 빨리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다. 뭐 이런 것들이 능률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되는 것들 이거는 굳이 내가 뭐 해달라고 이렇게 왜 안 하냐고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 했으면 얼마 주게 돼 있고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상대방이 뭐 그걸 안 주면은 저걸 가져가면 되고 이런 계산들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알아서 움직여지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후배 관계 있잖아요.
뭐 직장 안에서 이제 후배를 다룰 때, 밑에 사람 다룰 때도 말을 안 듣는다, 뭐 어떻게 한다, 요즘 뭐 MZ가 어떻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재성은 알아서 돼요. 그냥 본인이 본인 걸 열심히 해야지만이 팀이 돌아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죠. 집중해가지고. 그럼 뭐 MZ고 안 MZ고가 뭔 상관입니까? 요즘 애들은 뭐 일 안 해요? 그쵸? 근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개입이 따라오는 거죠. 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나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꼰대 마인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부장님 무슨 소리예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냐 하면서 그러면은 또 뭐 대든다고 뭐 뭐라 하고 또 이제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기 스타일을 나한테 강요하지 하면서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된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개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 안에서의 갑질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누가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조금 더 직급이 높으니까, 아 그래 과장님 말 들어, 부장님이 이렇게 하랬어, 이거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재성의 문제가 있을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이제 뭐 아랫사람 입장에서 막 뭐 꼰대다, 뭐 부장이 어쨌다 하는데 돈도 안 줘, 이런 거 가지고 막 인터넷에 글 올리잖아요.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일은 뭐 뒤지게 시킨다 하면서 돈을 많이 주면은 그렇게 악플 안 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대우해주면은 복지 이런 거 빵빵 해봐, 막 서로 안 나가겠다고 막 아부하고 뭐 그러겠죠. 뭐 아부까지는 아니어도 뭐 욕은 안 한다 이거지. 근데 돈도 쥐꼬리만큼 줘가면서 뭐 갑질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하지 말라는 건 많고, 이러니까 이제 뭐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는 거죠. 뭐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도 뭐 있을 거고, 그게 하여튼 재성의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알아서 돼요. 알아서 그냥 뭐 노력 안 해도요, 신경 안 써도 그냥 됩니다. 그냥 내가 연락할까 했던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고, 아 여기서 갔다가 딱 스케줄 하고 오면 딱인데, 근데 마침 거기서 뭐 이렇게 문자 딱 와가지고 오늘 몇 시까지 하니까 혹시 오실 거면 어디로 오시라고, 그런 거 오고, 흐름들이 딱딱 좋은 거죠. 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와서 얼마 좀 필요하냐 하면서 막 돈 얘기하고. 재수가 좋은 거 있잖아요. 재수가 그야말로 재성운이라서 재수가 좋은 거죠. 알아서 되는 거니까. 근데 재성이 건강하지 않다, 재수 더럽게 없습니다. 뭐 알아서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재수없게, 내가 간 날이 저기라고 문 닫았어. 연락하는 날에 막 친구가 어디 외국 나가 있고 가장 돈 없을 때고,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거꾸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일해놓고 돈 못 받고, 뭐 소유권 뭐 내 건데도 내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뭐 홍길동 전에서 그러잖아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아버지 재성인데 재성의 문제인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들, 호적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될 수 있겠죠. 어머니 쪽은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억울함이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억울함이 따라오고, 재성이 불편하거나 또 이렇게 재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재성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랬을 때 이제 억울함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재성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딱 그 스타일대로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그래서 이제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도 또 누군가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법이나 편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재성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의 어떤 능력 가지고 내 돈을, 당연히 벌어야 할 내 돈을 버는 거는 불법과 편법하고 관련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이 내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우리가 대신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번다는 게 남의 돈을 뺏을 수도 있고, 남이 벌어야 될 돈을 강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불행을 팔면서 뭐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약 상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중독시켜가지고 그 마약을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그 유통을 시키면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요. 마약 중독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불법인데. 그리고 이제 사기를 친다. 돈 가지고 사기 많이 치죠. 돈을 벌려고 사기를 치는 거지, 사기를 쳤지만 돈을 내가 벌지 못했어.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과가 따라오니까, 돈이라는 게 따라오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겠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요즘에는 뭐 전세 사기니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폭탄 돌리기처럼 개미들 끌어모아가지고 바로 뭐 먹튀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불법하고 편법 다 돈이 서로 돌고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건강한 성실하게 버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가끔은 횡재라고 하는 요행수도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한데, 정확하게 100%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법을 어기면서 살죠. 뭐 길거리에 침도 뱉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노상방뇨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무단횡단 이것도 이제 다 경범죄죠. 그러니까 이런 돈 관련된 걸로 인간들의 추악한 군상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돈 가지고 이제 사람도 죽여주잖아요. 뭐 청부살인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돈을 주니까 사람을 죽여주고 뭐 상황을 만들고 뭐 뒷조사를 하고 흥신소니 뭐니 하면서 뭐 미행을 해주고 뭐 그러는 거지, 돈을 안 주면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성의 부정이라는 것은, 돈은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존재고, 돈이 있어야지 편하기도 하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이면 환장을 하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힘들게 하든 뭐 피해를 입히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재성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항상 기회주의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결과적인 부분, 돈이 되는 쪽으로 이 사람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 돈이 없는 거지구나,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돈이 될 때만 함께 좋은 쪽으로 잘 됐다가 점점 장사가 안 돼,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대우나 예의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정말 사람의 목숨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런 재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항상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놓고도 쓰는 돈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이 내가 일한 돈이잖아요. 근데 벌었다고 무조건 내가 쓰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또 내가 돈을 쓰는데 무조건 그 쓰는 돈을 내가 벌어서만 쓰는 거냐 했을 때는 남이 버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벌었다고 무조건 내가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남이 번 거를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성에 대한 키워드에 이제 억울함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면 뭐예요? 남이 억울하면 좋겠죠. 나는 안 벌었는데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 그럼 뭐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용돈 받아 쓰고, 뭐 좋은 투자자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그렇게 시드머니가 없는데도 막 투자를 해줘요. 스폰서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흐름이 좋게 잘 돼서 뭐 돈도 벌고 스폰서도 만나고 하면은 누군가는 억울하겠죠. 누군가는 그 스폰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운이 좋고 남들은 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나는 늦게 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남들이 억울하겠죠. 근데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억울하면 남들은 다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 때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뭐 서로 윈윈이다, 같이 잘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특히나 고기를 먹잖아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생명이 하나 죽게 돼 있는 거고, 고기 덩어리를 내줘야지 내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에너지 공급원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대체로 좀 사기꾼들이 좀 많이 합니다. 서로 잘 되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걸 계속 막 끌어내려고 하죠. 어느 정도의 이제 욕심이라든지 뭐 희생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뭐 사기 같은 거는 다 돈 관련돼서 사기를 치지 심심해서 거짓말 치는 사람은 없죠. 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긍정과 부정. 뭐 요것이 제가 설명한 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나머지 재성과 다른 십성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재성운이 온다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좋고 나쁜 게 무조건 없다 이거죠. 있는 사주에 더 와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고, 없는 사주에 와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쓰던 재성을 갑자기 쓰게 되니까 좀 황당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볼 시간에 나중에 제가 재성 12개 분석해드리면 되겠죠. 일간별, 오행별 재성, 그래서 토가 재성일 때, 금이 재성일 때, 이러면은 목일간의 토 재성 이렇게 되겠죠. 금이 재성이고 화극금 재성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제 편제도 구분하고, 식상생제하고, 또 재생관의 정의가 뭔지 이런 거를 또 디테일하게 그것만 부분적으로 또 파는 시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뭉뚱그려서 단식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아직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학습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단식이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재성이 뭐다, 인성이 뭐다, 이런 운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인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제 편제도 나누고, 또 식신생제 할 때도 식신이 정제를 생하는지 편제를 생하는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하고, 오행별로 목이 재성일 때하고 금이 재성일 때 뭐가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재성을 보더라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겠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십성에 대한 인식을 하실 때 생하고 극을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머리에 달았죠. 극하고 이렇게 생, 이렇게. 극이 현실이고 생은 정신적인 겁니다. 생은 무조건이고 극은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재성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 극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인성을 좋아한다. 극하는 게 재밌잖아요. 원래 다 우리가 돈 벌 때, 누구 남 괴롭힐 때 다 재성이죠. 극하는 게 다 재밌다. 재성도 이제 제극인 할 때가 재밌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맨 나쁜 짓이라는 거 다 할 때 재성 가지고 인성 극하는 게 나쁜 짓이잖아요. 돈 벌 때 우리가 불법적인 거 아까 얘기했죠. 편법적인 거, 불법적인 거 해서 너네들은 이걸 지키지, 나는 이걸 넘어선다 하면서 그런 불법하고 뭐 탈세하고 편법 이런 거 할 때 이제 인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재밌는 거죠. 재성 기준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이거지.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재성이 인성을 극할 때 긍정작용과 부정작용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려고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공부하려고 안 하죠. 돈 가지고 재테크하려고 하지, 내가 돈을 1억을 벌었으니까 이걸로 학교를 등록해야겠다, 내가 학위를 따야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박사학위 한 3개는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잘 없죠. 그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불리고 주식에 넣을까 부동산에 넣을까 이걸로 뭐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갑자기 책을 한 10만 권을 사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도서관 정모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 없죠. 대부분 돈 가지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애인이랑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즐기는 거, 지금 현실, 현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마라, 뭐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해라 어쩌나 하는데, 돈 쥐어주면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돈에 관련된 현실 안에서 내가 1억을 벌 때, 10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도 없을 때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내가 10억을 버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일 때랑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내 마인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의 어떤 초심이라는 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던 본인만의 어떤 소신이나 중심,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또 바뀌는 사람은 돈 한두 푼에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계약하는데 누가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어가면서까지 아유 그냥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돈 더 많이 주겠다고 한 데는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했었던 대로 했어야 됐네 하면서 괜히 돈 따라가다가 이미지만 망쳤네,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별일 다 있죠. 그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는 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역시 하기 잘했구나, 거기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과 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인성에 대한 재구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이 극하고 가장 좋아하는 십성이 인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이거를 어디다 갖다 써먹을 수 있나? 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돈이나 현실, 이런 걸로다가 떼어버리면 조건이 들어오는 거죠. 야, 얼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강의할래? 학교에서? 뭐 이런 교수 자리라든지 뭐 강사 자리 해가지고 조건을 막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달라. 그럼 본인이 싫은 것도 막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조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기존 틀들이 무너지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너 서울 살지만 부산으로 와라. 이동도 되죠. 문서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문서가 이동한다. 이것도 되겠죠. 그게 이제 제극인이 그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원래 있던 고향 땅을 등지고 뭐 타지에 객지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의 어떤 조건적인 현실, 뭐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돈 붙여주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 뭐 주말 부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당연한 형태 있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비겁하고 일관한데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건데, 재성이 그거를 못 가게 막거나 아니면 그 틀을 바꿔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성의 체계와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재구성.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자주 다닐 수도 있고,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하게도 되고, 안 하려고 했다가 또 하게도 되고.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성이 개선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인성으로 작곡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노래야.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는 아주 매니악한 노래다. 근데 친구가 좀 이거를 장르를 좀 바꿔가지고 템포를 빠르게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대박이 났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해서 내는 게 정상인데 이 재성 가지고 건드니까 상업적으로 너무 가니까 이게 기능적인 게 파괴된 거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부분이 강했는데 내가 하는 걸 다 그냥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돈에 찌들어가지고 돈 되는 음악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능이 파괴되니까 그 매니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왔던 습관과 역사와 어떤 내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양심 팔아먹거나 뭐 그러는 거죠. 돈 때문에 안 하던 짓 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이 작품에 나온다고 하면서 조금 의아한 행보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제극인, 탐재개인. 탐재개인이라는 얘기는 재를 탐하다가 붕괴한다. 뭐가 인성이 붕괴한다. 괴인. 탐재괴인.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붕괴, 무너진다. 그러니까 재성을 탐하다가 이제 인성이 무너지는 이런 탐재개인 사주들이
그런 연예인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해당이 돼요. 노출이 되어 있는 이미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만큼 이미지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광고라든지 뭐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만큼 또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또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 해달라. 예전에 막 대부업 광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연예인 중에 누가 뭐 그거 하고서 엄청 뭐 문매를 맞은 적도 있고 뭐 그런 대부업 광고를 왜 하냐, 뭐 서민들 조개하라는 법 있냐면서. 요즘에는 없어졌죠. 그럼 대부업 광고. 그 대부업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부 알파치노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돈을 빌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인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성운이라고 하면은 인성이 재구성이 되겠죠. 근데 좋게 얘기하면은 돈 버는 운입니다. 인성이 준비된 만큼 이때 재성운에 돈 번다. 근데 이게 돈을 버는 방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과정에서 충돌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원래 인성은 본인 패턴이 있다라는 사람인데 재성은 남의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가든 남을 만나든 여러 가지 시간을 남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게 재성이에요. 근데 인성은 뭐예요?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주에 재성운이 왔다는 얘기는 자꾸 남을 만날 일이 생기니까 돈 되는 건 좋은데 피곤하더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이미지 관리하고 신경 쓰고 안 만나던 사람 만나면서 비위 맞추고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운이 재성운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또 인성을 극할 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또 바꿔야 되니까 머리가 원래 짧았는데 자꾸 긴 머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거나 또 긴 머리가 원래 내 스타일이었는데 시원하게 막 치는 걸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면 뭐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재성이라고 현실에 맞게 나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피곤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간하고 비겁을 만난 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에 당연히 간섭이 따라오겠죠. 일간하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고 또 돈 되는 것에 관련한 자극적인 것들을 막 후벼파고 막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재성이 발전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원래 100만 원인데 일간하고 비겁이 건들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될 수 있잖아요.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휴지 조각 이게 주식이다 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비겁이나 일간이 어떤 관점으로 재성을 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발전과 파괴 여기에 같이 따라온다. 만약에 여기 부정적이다 했을 때는 재성을 극하는 것들이 이게 일간하고 같이 비견겁제가 같이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뺏기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뺏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그러니까 이거 출력에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일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맨날 나는 그지처럼 사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도태된 거고. 우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난 이렇게 맨날 지지리도 궁상이냐 하면서 손가락만 빨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과 일간 비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재성을 이제 일간이 극하는데 이것을 비겁이랑 같이 극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의 부분이 이제 같이 따라오고 같이 극을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죠. 혼자서 극을 하는 것보다 같이 극을 했을 때 재성을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하고 재성이 기능을 좀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성의 원래 질서 있죠. 원래 틀이나 질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경우 재성의 발현과 출력에 문제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형제 관계를 할지 집안에서의 어떤 나의 위치, 포지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혜택이라든지 이제 부모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정말로 집이 가난해가지고 불행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집이 그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경우가 가끔 생길 때 좀 그렇습니다. 차별받는 경우. 형제 관계에서
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좀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은 부모가 유독 좀 더 예뻐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조금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 사람이니까 차별합니다. 자식이라고 엄마 아빠 똑같이 닮지도 않고요. 엄마 쪽이 더 강한 자식이 있고 아버지 쏙 닮은 그런 자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도태됐는지 이런 거를 또 따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제 도태됐는지. 사실 크게 성공하려면 도태 유전자가 있어야지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 좀 어려움을 겪으려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도태 유전자가 있어야 좀 억울함을 겪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투력이 생기는 거지. 거기서 전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겪어본 다음에 그거를 아는 거죠. 소중함을.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비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간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서로 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비겁이나 일간 이 자체에서 이제 뭐 재성운이 왔다 그러면은 일간의 신강신약을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비겁도 이제 천간에 있는 비겁하고 지지에 있는 비겁하고 조금 구분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신강신약 비겁 할 때는 조금 해줘야 합니다. 재성을 다룰 때는 일간 기준으로 해서 신강한 근이 좀 있어줘야지 재성을 그래도 좀 다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감을. 내가 만약에 사주가 신약하다, 비견겁주가 없다, 그러면 뭐 뺏길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재성을 다룰 힘이 없다 이러면은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재성이 운에서 그냥 왔다 해가지고 뭐 나 혼자 다 먹고 뺏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극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일간이 신약하면은 제가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월극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월극, 넘을 월자. 일간이 신약하다 그럼 인성이 식상 바로 그냥 치는 겁니다. 비겁이 이렇게 통관을 못 해주니까 임극식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변경, 내가 뭐 계획했으면은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성을 극할 때도 이게 쉽게 극이 안 되겠죠, 신약사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각각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요럴 때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따라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격국을 볼 때도 그렇고, 재성을 용신으로 쓰나 격으로 보나, 신강한 사주를 격의 고조를 나눌 때도 성격으로 좀 치죠. 신약사주가 재성을 다룰 때 일반 격국론적으로 봤을 때, 정법으로 봤을 때는 근기가 없는 상태에서 재성을 다룬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일반론으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겠죠. 아, 재성을 다룰 때는 신강한 사주가 유리하겠구나. 이거는 제격에도 해당이 되고요. 제격에 당연히 일간이 신강해야겠죠. 근데 천간에 비견겁제가 투관을 하면 또 안 되고, 내가 올제 제격인데 아니면은 재성이 용신이에요. 뭐 식상생재가 됐든 재생관이 됐든 그 용신인데 신약하다 그러면 이제 재성을 다루는데 힘이 붙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성을 볼 때는 강한 것이 좋다, 약한 것보다는. 약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뭐 기초적인 거니까 암기 같은 거 뭐 하실 수 있다 하면은 기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성에 대한 출력에 필요한 관리를 해주는 거기도 하고, 변화를 주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생으로 넘어가서 관성하고 식상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재성은 이제 관성을 밀어주는 개념이죠.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재생관도 되고 뭐 재생살도 되고, 재성이 의무적으로 생하는 거예요. 그 생은 다 의무적인 거라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재성이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세금 내잖아요. 재생관이 세금 내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나라의 재성, 내가 돈 번 거에 몇 프로 세금으로 다 내고 있죠. 그걸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다 냅니다. 부가가치세니 뭐 소득세니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관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관성이 개입되면은 재성이 관성을 이제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있죠. 정치권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또 그렇고 정치 자금 뭐 받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될 때 큰 손들이라고 하는 어떤 스폰서 있죠. 후원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가장 큰 기여를 해주는 사람, 요거를 이제 재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재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관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성이 얼마나 관성을 잘 밀어주는지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관성의 유지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재성이 관을 잘 못 밀어주면 이 관은 빈 껍데기예요. 재생관이 되어 있지 않은 관은 언제 어떻게 없어지거나 형태가 달라질지 모른다, 이런 거죠.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도 인성으로 공부 안 하잖아요. 어떤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귀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나? 저게 맞다 그러면 저게 맞나?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인성으로 우리가 일간이 공부하잖아요. 지식이 쌓여요. 근데 배운 게 없으면은 일간이나 비겁이 흔들릴 수 있듯이 관성도 마찬가지로 재성이 관성을 밀어주는 행위가 관성한테는 인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관성이 일을 하고 어떤 중심을 잡는데, 재성이 이제 밀어주질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관성이 이제 잘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 개입되면은 재성이 관성을 만들게 된다, 의무적으로 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설기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성이 있는데 관운이 왔다, 그러면 재성이 설기되는 거예요. 재성이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돈 쓸 일이 생긴다든지,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점점 없어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때문에 크게 망하냐, 이제 정치 욕심하려고 갑자기 이제 정치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다 쓰는 거 있잖아요. 선거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뭐 절단 나는 거죠. 당선되지 않으면은 선거 운동하고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이제 관 명예 한번 얻어보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성까지 말씀을 드렸고, 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재성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관성을 밀어주겠죠. 관성의 조력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이제 뭐 정관이냐 편관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살을 생할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불편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재생살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은 뭐 양인가살이라든지 제자약살하는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제격에도 이제 재생살 되면은 또 파격으로도 치고 하니까, 뭐 이런 전문 용어는 굳이 뭐가 어떻다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아도 어쨌든 재성이 있는 상태에서 편관, 칠살이 온다 뭐 라든지, 아니면 칠살이 있는데 제가 와서 그 살을 생해준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재성이 관성을 밀어주는 관점에서 관이 있을 때 재성이 오면은 관성에 대한 체계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잡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성에 대한 시스템들이 들어온다, 후원이나 스폰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패턴이나 루틴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원래 관성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일간이다 했을 때 재성이 오면은 내가 선택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재성이 내가 다루는 재성이니까, 보통은 그냥 직장에서 시키는 것만 막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부장님이 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겠냐,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은 좀 더 좋지 않겠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게 바뀌나요?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다 하면서 내가 하는데 그 의견을 낸 게 반영이 되고 있어. 이러면 그게 재생관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선택 권한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재성이라는 것들은 일간에 대한 사회적인 능력이나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고 커지고 움직인다, 이런 거니까 하여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움직이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좀 활동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상을 놓고 보면은
재성한테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식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식상에 대한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막 뭔가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능력을 발산해가지고 끼와 재능을 부린다고 할 수도 있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꼼꼼하게 이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식상에 대한 과정들이 더 섬세하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식상이 개입이 되면, 그러니까 그 재성이 그냥 재성이 아니라 식상으로 조금 더 꼼꼼해지는 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간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들어간다. 이게 그냥 일반 재성만 보고 있던 사람이다, 이러면은 좀 번거롭겠죠. 식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꼼꼼함들을 더 신경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보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한 거니까. 식상은 나하고 비견겁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냥이라는 건 없다. 막연한 거는 없고, 누구라도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재성을 밀어줄 때 그 중간에 어떤 꼼꼼함, 또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상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재성이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식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머물렀던 부분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본 거니까, 이럴 때 이제 가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식상만 쓴다는 것은 그냥 해주고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성을 봤다, 운에서든 아니면 이제 이게 재성에 대한 것까지 연결이 됐다, 이러면은 아니야, 그냥 만족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팔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값이나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거나 시장에 통용시키는 과정까지, 유통까지도 관여하는 거죠. 식상이라고 한 제조, 생산, 이런 부분에 열심히 했다 하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유통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시중에 얼마의 유통이 되냐, 도매 가격은 얼마, 소매 가격은 얼마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통에 어떤 이제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값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로다가 하여튼 이제 공장만 돌리던 사람이 이제 유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점을 좀 손을 본다든지, 프랜차이즈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식상만 보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생산입니다. 열심히 만들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근데 재성까지 갔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얼마에는 사 먹고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들, 이런 하여튼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오면은 일단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식상격에는 재성을 아주 길하게 치죠. 식상 생재니까. 식상격에 이제 생재 일어납니다. 재성이라고 결과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식상이 이제 월주에 있고, 식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을 이제 생하면서 그 기운들이 이제 설기되는 거죠, 재성한테. 그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성이 식상을 설계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성과 인성, 이럴 때 보통 인성이 있을 때 이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 인성격이다. 그럴 때는 이제 좀 파격적인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제극인 하면은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간이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좀 파격이 되기도 하고, 인성격에는 재성이 개입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던 선생이잖아요. 공부하던 선생, 선비, 인성이. 근데 이제 돈 벌러 갑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죠. 장사꾼. 애들한테 돈 얼마씩 받고서 얼마 더 가져오라고 하고 막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재개인. 아니 그 청렴한 선비 아니었냐. 근데 나중에 이제 뒷돈 받아먹고 비리 저지르다가 이제 구속되고, 요게 이제 제극인, 탐재개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인성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 정신적 가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성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재성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에 대한 걸로 인성이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냐, 잘 돼 있냐에 따라서 극당에서 무너지면은 복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 재성운이라는 것 자체는 나한테 하나의 숙제가 따라온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나 운이나 일단 현실적인 조건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돈 벌 기회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또는 얼마나 너가 좀 피지컬이 되느냐,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돈을 벌 때나 여러 가지 임무수행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피지컬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기도 하잖아요. 어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비실비실 거리는데 누가 임무 수행을 하게끔 이렇게 뭘 맡겨준다 하기에는 만만치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재성을 다룬다는 거에는 일간이 무조건 신강한 것을 칩니다. 신강한 사주냐 그렇지 않냐. 신강한 거의 기준은 지지에 비견겁재 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퉁 쳐가지고 비견겁재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은 비견의 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겁재의 근은 또 재성을 다룰 때도 궁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흥충해합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비견을 얘기하긴 한데, 일단 통칭해가지고 비겁으로 이렇게 근이라도 좀 있으면은 재성을 좀 다룰 때 그래도 유리하게 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은 어쨌든 뭐 기회를 가져다 주는 그런 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행마다 좀 다르게 작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재성이 왔다는 것은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재성 운에는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잘 꼭 잡으시고 좋은 일이든 또 피곤한 일이든 뭐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시는 일 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성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